다정하고 사람도 괜찮고 한데 능력이 이제 없는 남자. 네, 딱 그 상황이에요. 오. 이 남자가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마크님께서 좀 이 남자를 풀어줘야 돼.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할지라도. 근데 이미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유지된 이상 사람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려놓게 되면은 이마크님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, 지금 이 남자의 확실하지 않은 이 미래를 기다려주기 힘들 수도 있어. 만족감이 낮으니까. 또 이마크님께서 예쁘고 하니까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많을 수가 있겠어. 쉽게 남자 만날 수 있고. 이런 부분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예요 지금. 와, 맞아요. 능력 좋고 따뜻한 남자를 바라는 건 너무 과분한가요?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. 전 24살, 남자친구는 29이에요. 전 간호학과 재학 중이고 졸업 후에 간호사로 잠깐 경력 쌓고 보건교사 준비할 예정인데, 남자친구는 미대를 나와서 아직 취준생이에요. 졸업 후에 계속 백수였던 건 아니고 잠깐 총무로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지금 백수고요. 집안도 미래도 제가 훨씬 괜찮은 편인데, 제 남자친구가 인격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. 남들이 이해 못할 제 부분도 다 사랑해주고, 그런데 주변에선 다 제가 아깝다고 결혼은 아니라고 해요.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괜찮을까요? 참고로 종교도 달라요. 전 기독교, 상대는 무교. 지금 남자친구랑은 1년 아주 조금 넘게 만났고 제일 오래 만났던 기간은 1년 반이에요. 아하, 참 이게 다정하고 사람도 괜찮고 한데 능력이 이제 없는 남자. 네, 딱 그 상황이에요. 오. 1년 반 만난 게 두 번인데, 한 번은 18살에서 19살, 한 번은 22에서 23살이에요.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매달렸던 연애는 18살, 19살에 만났던 연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. 지금까지 만났었던 남성분들 중에서 지금 남자친구분은 몇 번째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요? 지금 남자친구가 가장 괜찮은 남자이고, 이 사람은 제가 회피형인데 저를 안정형으로 바꿔준 유일한 남자예요. 첫 연애 상대는 다정하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식는 게 보였고요. 그냥 첫 연애 때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어서 그 뒤로는 방어기제가 생겨서 그만큼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외모는 처음 만났을 땐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눈이 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모르겠어요. 지금은 살이 10kg 이상 쪘고요.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 눈에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. 근데 보통 남자친구한테 사람들이 도둑놈이다, 땡 잡았다 라고 해요. 첫 연애 때 마음고생했던 이유는 첫 남친이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 다정함에 빠져서 제가 갈수록 더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서 불안함이 커져서 집착을 하게 됐고, 그러다 헤어졌어요.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는 제가 얼마나 집착을 하든 뭘 하든 저를 사랑스럽게 봐줘요.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현 남자친구가 훨씬 나아요. 키든 몸이든 얼굴이든. 지금 남자친구분이랑 이마크님 사진 좀 볼 수 있나? 진짜 되게 예쁘시구나. 남자친구분은 이제 훈훈하고 깔끔하신 스타일. 아니, 그냥 누가 봐도 예쁜 외모? 대부분 남자들 좋아할 만한 외모 가지고 계세요. 지금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. 집안은 어느 정도이신 거야? 남자친구는 부모님 사이에 안 좋으시고 노후는 준비돼 있으시긴 하지만 자녀에게 지원해줄 여력까지는 없으신 것 같고, 저희는 가정 화목하고 아버지가 전문직이셔서 자녀에게 차, 집까지 지원해줄 수 있으세요. 차이가 나네요. 오히려 여자만큼 감수성 풍부하고 예민한 남자이긴 한데 전 오히려 그 부분이 좋았어요. 제 마음도 더 잘 이해해주고 굳이 제가 먼저 신경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캐치해주니까요. 눈치가 빠른 남자,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남자. 정서적으로 이 남자가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최소 1년 반에서 2년일 것 같아요. 요 소방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반 뒤에 볼 예정이고,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고, 일단은 저도 아직 대학생이니까 만나고 있긴 한데 졸업 후에도 이 상태일까봐 걱정돼요. 근데 다른 부분이 너무 메리트가 크니까 사람들은 돈보다 자신이랑 잘 맞는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미술 쪽에 갈 곳이 많이 없나 보더라고요. 그나마 타투가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제 남자친구는 술, 담배, 타투 다 싫어해서요. 모아둔 돈 1년 일하고 1,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 만나면서 다 쓴 것 같아요. 연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없어, 저런 남자가. 많은 여성분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남자인데 결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족한 거야. 적합하지가 않아.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냐면은,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로 내 능력적인 부분을 커버 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. 그만큼 이 남자는 이마크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. 데이트는 달에 몇 번 정도 해요? 되게 자주 해요. 2일 정도 외박하고 1일 잠깐 만나서 데이트. 맞아요, 그런 것 같아요. 마음 썩이는 일이 없어요. 거의 친구도 안 만나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데,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은, 저도 그렇게 해봤었을 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진짜 엄청 커. 이 남자가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마크님께서 좀 이 남자를 풀어줘야 돼.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할지라도. 근데 이미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유지된 이상 사람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려놓게 되면은 이마크님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, 지금 이 남자의 확실하지 않은 이 미래를 기다려주기 힘들 수도 있어. 만족감이 낮으니까. 또 이마크님께서 예쁘고 하니까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많을 수가 있겠어. 쉽게 남자 만날 수 있고. 이런 부분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예요 지금. 와, 맞아요. 이 남자가 살도 빼고 종교까지 맞춰.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?
취업이 늦어져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권유하거나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. 자기가 좋아서 먼저 따라오면 모를까. 여기서 만약에 종교적인 부분, 자기관리적인 부분까지는 이 남자가 해낼 수도 있을 거야. 근데 그러면 이 남자의 취업은 늦어질 수 있고 합격 확률도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원래 본인한테 맞지 않는 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. 근데 제안해 볼 수 있겠죠. 솔직하게 딜을 하는 거죠.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.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이게 쉽지가 않아. 이 남자의 장점은 이제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쪽으로 가면은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.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호스트하면 진짜 성공하실 것 같아, 이 남성분. 그럼 이대로 가면 남자친구가 먼저 지칠 수 있다는 건가요? 지친다기보다 그 능력적인 부분을 끌어가지고 능력에 써야 될 부분들을 이만큼님한테 쓰는 거지. 수요가 많나요? 연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마크님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조건이 괜찮은 어린 여성분의 마음을 붙잡고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남자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큰 거, 먼저 눈치를 채가지고 먼저 부딪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. 몇 프로 안 돼요,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. 이 남자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데, 결혼이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오래 만나게 되잖아요. 능력적인 부분 때문에 진짜 공무원 같은 거 하지 않은 이상은 이마크님의 속을 썩이게 되어 있어. 시간 지나가지고. 그거는 어쩔 수 없어. 다 완벽할 순 없어요. 아, 그럼 제가 능력적인 부분을 포기해도 결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나요? 간호사 일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, 그죠? 간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진짜 엄청 간호 일이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거예요? 보통 한 3년차, 5년차 이렇게 가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. 오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1년 경력만 쌓고 보건교사 임용고시 볼 생각이에요. 부모님이 계속 뭔가 해줄 수는 없잖아. 책임감적인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? 일을 오래 할 수 있는가? 내가 싫어하는 환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을 인내력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, 이게 책임감입니다. 일정인 부분에서. 그리고 성실함, 어떤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, 기복 없이. 그리고 바람기 없는 것,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몰렸을 때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것, 그리고 내가 바람 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신감 차이지 않고 주변에 항상 경계할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에 필요한 요소 같거든요, 제가 생각하기에. 연애할 때 중요한 것,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자극을 주는가, 그리고 육체적으로, 외모적으로 얼마나 깔끔하고 여자가 성욕을 느낄 수 있도록,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도록 잠자리를 가져줄 수 있는가. 취미적인 부분들, 자잘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연애에 사실 적합한 거예요. 전 그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,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생존을 위하는 거라 생각해. 생존.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가장의 역할이 뭐야? 흔들리지 않는 거. 그 능력적으로 기복이 없는 거잖아요. 이 남자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 남자가 감정적으로 이마크님을 케어해준다?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계속 만족감을 주는 대신에 이마크님께서 그거를 해야 될 각오가 있어야 돼요.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.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능력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겠다. 왜냐면은 이대로 쭉 가면 이 남자의 월급은 고정적일 거예요. 한 월 250 정도에서 300 정도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,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고, 그 말은 그 수준에서 크게 도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심지어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전처럼 정서적인 투자를 많이 못 해줄 수도 있어. 그리고 일에 적응하고 나서 받았던 정서적인 투자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. 거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몇 년 걸릴 거야.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돼. 책임감은 정말 대단한데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. 예를 들어 게임할 때 화가 나면 짜증이 확 낸다든지 그런 거요. 이마크님한테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. 아, 저한테 짜증을 내요? 같이 게임할 때?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속사정을 듣지 못하고 그냥 겉보기로 그냥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남자니까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이만큼 부인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지. 저는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, 그리고 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까. 결혼에 적합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마크님께서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대화를 걸었을 때 그 남자가 결론만 듣기 원할 수도 있어.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유부녀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. 둘 다 게임을 하나밖에 안 하는데 그게 겹쳐요. 근데 남자친구는 엄청 잘하고 전 초보예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절 도와준다시고 낮은 계정 들고 와서 하는데도 자기 친구들이랑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내요. 능력 좋고 따뜻한 남자를 바라는 건 너무 과분한가요?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. 물론 능력적으로는 다 해줄 수 있겠죠.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자도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. 왜냐면은 몇십 년 동안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이 남성분 지금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왜 게임을 하고 있지? 결혼 생각 있으면 게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게임 에너지 소모가 커요, 이게. 돌직구. 아, 그래요?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도 뭔가 혼자 게임하고 싶은 거를 같이 이렇게 하느라,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하느라 짜증 내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안 하지만
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여자친구랑 게임하기보다 좀 혼자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관계가 좀 익숙해지면.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게임할 때는 솔직해지고 싶어요. 감정적으로 편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막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가다듬지 않고,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 남자하고 평소에 감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. 이 남자가 이마크님을 사랑하니까. 오히려 제가 같이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혼자 하고 싶어 하는데, 남자친구가 자꾸 같이 하자고 하면요,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,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착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술만 마시고 나면은 본인한테 막 폭언을 한다는 거야, 어떤 남자가.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영상 올린 것도 그거네?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참았던 거를 이렇게 좀 분출하는 걸 수도 있고, 그리고 눈치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뭔가를 항상 같이 하고 싶어 하는, 같이 있고 소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을 눈치채고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짜증을 내는 부분을 갈무리하는 순간 같이 하기 좀 힘들어할 거야, 이 남자가. 게임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아마 이게 거의 맞을걸요. 제 남자친구는 다른 줄 알았지만 결국 똑같이 갬플 좋아하는 남자군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착한 척을 10년 한다고 쳐요.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거조차 못하는 남자들도 태반이야. 그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디야. 남자는 여자는 다른 걸 어떻게 해. 그러니까 또 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.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일단 남자친구 장점이 크다고 해주셨으니 당분간 잘 만나볼게요. 저도 너무 좋아해서. 근데 만날 거면 결혼까지 갈 생각으로 만나야 돼요. 진짜 마음 확 먹고. 뭐냐면은 헤어지고 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은 지금 이마크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빠르게 만나는 게 좋아.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연애를 즐기고 싶어서 막 1년 2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때만 해도 확 뭔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어.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. 이렇게 갈 거면 그냥 결혼까지 쭉 가세요. 그게 아니면은 빠르게 결단 내리시고. 이 막연하게 좋은 감정만으로 만나는 거는 이마큰 입장에서 그냥 손해야. 상대방 남자한테도 좋지 않고, 이 남자가 능력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좋겠죠. 근데 그게 아니잖아. 연애하기에 좋은 남자, 남자 입장에서 결혼하기 좋은 남자, 이런 얘기 듣는 거 남자들이 뭐 안 좋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커뮤니티 사이에서, 현실에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연애의 대상으로만 볼 때 그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그 남자 입장에서 참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하주님은 아직 상대가 너무 좋은데 현실이 안 받쳐준다고 해서 단호하게 헤어질 수 있으세요? 전 단호하게 헤어질 것 같은데. 전 한 번도 안 해봐서 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돼요. 단호하고 뭐 현실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만나? 못 만나는 거지 뭐. 좀 그런가?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요. 근데 제 기준으로 얘기할 순 없잖아. 제 생각 기반이지만 이마크님 입장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.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당장 헤어져야 돼. 근데 이마크님의 상황이 있는 거니까.